이번 시간에는 분기문, 예외처리, 내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분기문이란 순환문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빠져나오거나 건너뛰게 하는 그런 명령문입니다.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이 있습니다. 예외처리는 순환문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져나오게 하거나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문입니다. 내포는 파이썬에서 독특한 이제 명령 구조인데요. 이 포문 안에 포문과 if문을 결합해서 한 줄에 이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율적이고 속도도 이제 빨라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분기문이란 조건식의 만족 여부에 따라 다음 문장을 건너뛰거나 반복문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명령문입니다. 분기문의 종류에는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이 있는데요. 먼저 브레이크문을 살펴보면 브레이크문은 그 루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루프 구조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거기 속해 있는 가장 안쪽의 루프에서 그 다음 바깥의 루프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컨티뉴문은 나머지 명령을 전부 건너뛰고 다음 반복으로 계속하게 하는 그런 문이 컨티뉴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이크문은 가장 안쪽의 순환 루프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명령문인데요. 사용하는 형식은 순환문 내에서 if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브레이크를 쓰면 그 루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브레이크문을 쓰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num은 0이고요. while num이 10보다 작을 때 이제 이 루프는 계속 순환하겠죠. 자, num을 이제 하나를 값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num이 만약에 5보다 크면은 이제 빠져나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print num 해서 그 숫자를 이제 계속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보다 커질 때 이제 이 나머지 문을 전부 건너뛰고 이 while 루프를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1부터 이제 5까지 다 찍었습니다. 처음에 0이었는데 초기값이 여기서 num 플러스는 1을 했기 때문에 1부터 시작입니다. 1부터 시작을 해서 5까지 다 찍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이 6이 됐을 때 이제 여기서 if num에 이제 걸립니다. 걸리면 이 프린트를 하지 않고 바깥으로 건너뛰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continue 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ntinue 문이란 순환문 내에서 나머지 명령문을 모두 건너뛰고 그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루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명령문을 건너뛴 다음에 순환 루프를 계속 돌아가는 문이 컨티뉴 문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예를 형식을 보면 이 순환문 내에 이제 if 조건식을 만족할 때 컨티뉴를 쓰면은 나머지를 전부 건너뛰고 이제 이 순환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num 값이 0이고요. num이 10보다 작을 때 이제 이 while문이 돌아가겠고요. num 플러스 1을 했고 그 다음에 num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3의 배수란 이야기죠. 이것이 3의 배수가 될 때는 continue 하라고 했으니까 이 프린트를 하지 않고 건너뛰라는 이야기죠.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4가 되었으면 이제 또 4의 경우는 여기에 걸리지 않으니까 프린트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다가 그래서 3의 배수가 되는 순간마다 건너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출력을 안하고 3의 배수가 아닐 경우에만 프린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티뉴 문과 브레이크 문이 같이 들어있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외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외란 코드를 실행하는 중에 발생한 에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div라는 함수를 10을 x로 나누는 이런 함수로 이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이제 5를 줬을 때는 5를 10으로 나누기 2가 나오겠죠. 자, 근데 문제는 0을 넣었다고 하면 0 나누기 10이 되니까 이 경우는 디비전 에러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런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명령문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류가 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도 이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실행하도록 해주는 방법이 예외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명령문은 try except 문입니다. 예외 처리를 하려면 일단 try에 실행할 코드를 넣고 그리고 except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코드를 넣습니다. 다시 말해서 try에는 정상적으로 실행할 코드고 except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코드를 이렇게 나누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x를 입력받아 가지고 이제 10을 x로 나누죠. y가. 자, 이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except의 경우는 이제 0을 나눈다든지 이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죠. 그때는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하겠습니다. 특정 예외만 처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except의 예외 이름을 지정해서 처리 코드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try 구문 안에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코드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에 해당될 때 처리하는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try 문 안에 이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except 구문을 여러 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y 밑에는 정상적인 처리를 하고 오류가 이제 첫 번째 오류, 두 번째 오류 각각 처리할 문들을 except 구문으로 해서 계속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류 이름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오류를 처리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y는 10, 20, 30의 요소를 갖는 리스트입니다. try index x 인덱스와 이제 나눌 숫자를 입력하면 그것을 이제 split 분리해서 여백으로 분리해서 이제 하나는 인덱스를 받고 하나는 x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y의 그 인덱스 값을 이제 넣고 다시 그것을 x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로로 나누는 경우는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고 그때 숫자를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잘못된 경우에는 잘못된 인덱스입니다를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인덱스로 나눌 숫자 입력을 했을 때 3, 5를 입력했을 때 이때는 이제 인덱스가 3이 되겠고요. 그리고 5로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덱스는 0, 1, 2까지 밖에 없으므로 인덱스 에러가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2와 0을 대입을 입력을 했을 때는 인덱스는 있지만 0으로 나눠야 되니까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에러가 발생하겠습니다. 때로는 예외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예외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려면 except 문에서 exception을 지정하고 그 뒤에 변수를 넣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try 구문 뒤에 정상적으로 실행할 코드를 넣으시고 그 다음 except 문 뒤에 예외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요. except exception을 넣어주고 as e라고 쓰고 그러면 print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뒤에 받아온 변수를 여기 출력해 주시면 그것이 이제 에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예제에서 에러 메시지를 받아와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xcept 구문에서 zero division error as e라고 써주시면
이때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를 받아오고 그것을 프린트문에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에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s a라고 쓰고 프린터 그 다음에 이 안에 e를 이제 넣어주면 이 에러 메시지가 그 뒤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입력한 값이 2와 0이었다고 할 때 숫자를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고 그 뒤에 에러 메시지 division by zero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외 처리 구문의 하나로 try finally 구문을 알아보겠습니다. try문 뒤에 finally 절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finally 절은 try문 수행 도중에 예외가 생기든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에 수행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경우는 리소스를 사용하고 나서 예를 들면 파일을 열고 나서 파일 다시 닫아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한 예를 보면은 여기서 파일을 열고 아직 파일을 우리가 열고 사용하는 것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구문의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파일을 닫아주는 겁니다. 자, 이 구문은 이제 뒤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되고 단지 try finally 구문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 하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nef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efer란 for문이나 if문을 한 줄에 작성하여 코드를 직관적으로 만들고 또 실행 속도도 높여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파이썬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이고 파이썬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nefer를 이용하면 리스트나 set 또는 딕셔너리 등의 개체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나 리스트, 딕셔너리, 셋 등의 이런 개체들을 이제 이터러블 개체라고 하는데요. 이터러블 개체란 원소를 하나씩 반환할 수 있는 개체를 지칭합니다. 이런 이터러블 개체를 이용해서 이제 원하는 형태의 구성 요소를 갖는 이터러블 개체를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파이썬 2에서는 이제 리스트 네퍼만 지원했으나 파이썬 3에서는 set 네퍼와 딕셔너리 네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네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형식에 따라 새로운 컬렉션을 만듭니다. 새로 만들 개체 이름과 그리고 출력 표현식을 써주고 그리고 for 요소인 원래 개체 목록이고요. 그 다음 if 조건식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사용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range 10인데 for i in range 10이니까 이 range 10에 있는 모든 요소 i에 대해서 새로운 형식은 i 곱하기 i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새로운 리스트로 만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가 0부터 9까지 바뀌면서 이제 i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9의 제곱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새로운 이제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if문을 뒤에다 붙여주면 if i가 i%2가 0일 때라니까 이건 바로 짝수일 때라는 이야기죠. 짝수일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리스트 네퍼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홀수는 다 없어지고 짝수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이 식은 i 제곱으로 만든 원래 이제 레인지를 i 제곱으로 만든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는 조건을 붙여서 짝수인 i 제곱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새로운 개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네퍼를 이용하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같으면 여러 줄에 걸쳐서 이제 작성해야 될 코드가 간단하게 한 줄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네퍼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for x in range 3죠. 그래서 0부터 이제 0, 1, 2까지 이제 3개의 원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y도 0, 1, 2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012, y012에 대해서 xy 쌍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0이 3개고 x가 그 다음 1이 3개고 2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y도 0, 1, 2, 0, 1, 2, 0, 1, 2 이렇게 가니까 전부 9개의 요소를 갖는 이제 리스트가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중 포문인데요. 이중 포문이 앞에 오는 포 그리고 뒤에 오는 포 두 번 오면은 이중 포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old라는 이제 리스트가 있고요. 이 리스트로부터 new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각각의 원소들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입은 이제 i가 int로 되어 있으니까 정수형에 대해서만 이제 i의 제곱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자는 a나 그 다음에 분리하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으로만 제곱을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세트네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트네포도 리스트네포와 같은 형식입니다. 단지 여기서는 가로가 중가로로 바뀌겠습니다. 자, 사용例을 보겠습니다. old라는 이제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 이 리스트로부터 이제 새로운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리스트로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old 리스트의 모든 i에 대해서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세트로 이제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new 세트는 이제 1의 제곱 그리고 2의 제곱 3의 제곱 여기서 원소가 이제 1, 2, 3, 4가 있는데 세트는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은 하나만 만들어지겠고요. 그래서 1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가 또 하나만 만들어지죠. 4가 있고요. 3이 또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9가 되고 4가 있고 16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세트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 4, 9, 16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임의의 세트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딕셔너리 네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딕셔너리 네포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사용 예를 보겠습니다. 자, id라는 이제 딕셔너리가 1 박찬홍, 2 강만호, 3 홍수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새로 만들어질 딕셔너리 네포는 value와 key의 쌍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for 키와 value가 id 아이템에서 키와 value를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키와 value가 원래 아이템의 이제 순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키와 value를 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value 콜론 키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name이란 딕셔너리에서는 이제 키와 value가 바꿔진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딕셔너리 네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isOdd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반환값을 벨 값을 이뤄나는 나머지가 1과 같으냐 이것이 value 값이 홀수라면은 이게 1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이것이 true가 되겠죠. 그러니까 value 값이 홀수일 때는 이 반환 값은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0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딕셔너리에서는 x와 x제곱을 키와 값의 쌍으로 하는 이제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리고 x는 레인지 10이니까 0에서 9까지 변하겠고요. 그리고 if
그리고 이 오답함수 x가 이것이 반환값이 이제 1일 경우, true일 경우에 한해서만 이 키쌍을 만드는 겁니다. xx제곱. 그리고 이것이 false일 경우에는 이때는 이 키쌍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홀수인 경우를 따져보면 0부터 9 사이에 0은 아니고 1이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 7이 있고 9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x니까 여기서 1, 3, 5, 7, 9가 이제 되겠습니다. 앞에 숫자는. 그 다음에 x제곱이니까 이것이 제곱이죠. 그래서 1, 9, 5, 25, 7, 7, 49, 82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딕셔너리 쌍이 만들어졌습니다.